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수상 스포츠나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물놀이 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명구조함을 설치해 두고 있는데 취재진이 둘러보니 방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의암호 인근의 한 산책로. 호수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인명구조함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다가가 보니 구명조끼함은 아예 비어 있고 한쪽에는 로프 하나만 달랑 걸려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로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구명 로프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서 이렇게 조금만 만지기만 해도 종이처럼 비닐이 찢어집니다. 강촌 유원지에 설치된 또 다른 인명구조함. 멀리서 보면 노란색 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인명구조함이 대부분 물가와 가까이 있다 보니 자풀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위급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보입니다. 나이 좀 먹은 사람들 가서 보려면 돋보기 써야 보이지 저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순환사고 277건이 발생해 1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됐지만 위급 상황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인명구조함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의 한 마을 상수도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악취까지 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취수원 인근에서 축분으로 된 거름을 사용하면서 시작이 된 일인데 1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마을 간이상수도. 안을 살펴보니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들이 눈에 띕니다. 이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작년부터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악취가 나 식수는커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그래고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올해 이제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물이 찌꺼기 이렇게 딸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먹는 거는 사서 먹어야 돼요. 쌀 이제 씻는 것도 그래고 그거 알고는 못 먹어요. 마을 주민들은 취수원 바로 위에 있는 이 과수원에서 축분으로 된 거름을 대량으로 사용한 이후 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축산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땅을 개간해 새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축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용촌수가 나오는 땅 속에서 치수되는 마을 상수도에 축분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식수가 마실 물이 없고 또 그 물로다가 생활용수로 씻고 있는데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물이 없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관련 조례에는 마을 상수도 보호 규정은 있지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사용해온 마을 상수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서 최근 원주시에 광역 상수도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의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입니다. 보험 대상은 모든 춘천 시민이고 각종 사고와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자연재해 피해로 판단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농기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최대 보상액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폭발이라든가 화재, 붕괴,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12살 아이들이 그 교통사고 났을 때라든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과 보험료 납입도 춘천시가 직접 합니다. 춘천시는 1년에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은 다음 달 춘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뿐 아니라 강릉과 동해, 양구와 정선 등 모두 8곳의 자치단체가 안전보험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치단체의 안전 보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랭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양양군은 청소년들의 우애를 쌓기 위해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일본 녹화셔촌 초등학생들이 국제 자매도시인 양양군을 찾아와 친선 축구 경기를 벌였습니다. 한 팀에 6명씩 출전해 서로 경쟁도 하고 함께 팀을 이뤄 화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力もあるからもっと上手くなるし、私ももっと強くなりたいから韓国のみんなも頑張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일본 친구들이 너무 많이 띄워주고 저희랑 또 경기를 해주러 한국까지 와줘서 고마웠고. 자매도시의 문화 탐방으로 온 일본 고교생들도 경기장에 들러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흠뻑 땀을 흘린 선수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모래 찜질을 하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なんかすごくなんか今日はすごく暑くてなんかすごい入ったら気持ちよかった。 양양군이 일본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국제 교류를 한 것은 벌써 19년째. 오는 31일에는 양양군 고등학생 8명이, 다음 달 6일에는 중학생 16명이 자매도시인 녹화소촌과 다이센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상호 문화를 공유하고 또 우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역사와 경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항구도시 동해시의 수산 행정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와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궤도를 자주 이탈해 시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러시아 대게마을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2017년 말입니다. 그 전에 수족관의 바닷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무역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의 시설비를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따로 비용을 들여 바닷물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5월, 2월 달까지 보조금을 좀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계속 제시해 줬었는데 막상 2월 달이 되니까 보조금 반납이 조금 어렵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묵호항 활어센터에 바닷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공사를 마쳤지만 물고기가 폐사해 무용지물입니다. 설계가 잘못인지 시공이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불확실한 가운데 보조금 6억 3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시의회는 따가운 질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업무를 체크해야 될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분들이 좀 더 체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해시의 수산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수산직 공무원들의 다른 지역 전출로 책임 추궁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정문헌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 3명에 대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등 3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노모 씨를 통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해안 산불 추가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이 또다시 무산되자 이재민들은 정치권이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무관심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부 추경이 무산돼 정부 차원의 산불 피해 지원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추가 주택 복구비 273억여 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직접 지원 500억 원의 국비 지원 여부와 집행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여름 휴가철 주요 관광지에 대해 시군별로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피서지 쓰레기 처리와 불법 숙박 영업 단속 등을 통해 휴가철 머무르고 싶은 강원도,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가 되도록 친절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물론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용 태세 점검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국내 휴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동해안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7,000세대를 대상으로 7, 8월 여행 예정 지역을 설문조사한 결과 동해안권이 31.8%로 가장 많았고 남해안권, 제주권, 서해안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수단은 승용차가 84%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이용 비율은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선, 서울 양양선 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 등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휴일에도 민원 처리반을 가동해 피서지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산간 계곡과 유원지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보유한 2019년 강원 지역 스타기업 16개사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의 상용화 연구개발과 성장계획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존의 중앙선정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사업화와 R&D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5개씩 총 75개의 지역 스타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프로그램 매니저와 전문가를 통한 성장 계획을 컨설팅과 기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과학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 유치 가능 업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신소재와 녹색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유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17만여 제곱미터를 분양하기 위해 천연물과 정보문화 등 24가지 업종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전체 14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86%인 128만여 제곱미터가 분양됐습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국회 등에 보낸 탄원서에서 국회에 계류됐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다시 상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별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되고 지자체마다 카지노 설립을 요구해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라며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코너를 마련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이마트 원주 지점에 친환경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 동안 많이 소비되는 상추와 고추, 깻잎 같은 쌈채류와 과일 등 15개 품목 300여 제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다른 대형마트에도 로컬푸드 코너가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춘천 농촌 지역을 운행할 예정인 춘천 마을버스의 이름이 봄봄으로 결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에게 마을버스 이름을 공모한 결과 323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봄봄을 마을버스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마을버스는 모두 30대로 10개 읍면에서 중앙시장까지 왕복 운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농촌 지역에 시내버스 대신 마을버스가 투입되고 시내 구간에는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 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피해 실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동해해경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갑질 행위와 감금, 폭행, 고용보험 미가입, 그리고 임금 착취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9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홍천에서는 이번 주에 다양한 축제들이 시작됩니다. 제3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내일 막이 오르며 제23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